안녕하세요, 엔돌슨입니다. AOA의 서련은 없지만 누나 스마트폰의 후속작인 누나 S가 출시되었습니다. 전작인 누나 스마트폰보다 더욱더 향상된 스펙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중저가 컨셉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누나 스마트폰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인기를 많이 끄니까 누나 스마트워치도 같이 출시가 됐었는데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전작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나 S 스마트폰으로 출시됐습니다. 모델명이 조금 헷갈릴까봐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이 슈퍼 프리미엄 누나 S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전작은 누나 스마트폰이었고 이번엔 S가 더 붙어서 누나 S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하기 전에 조금 더 이제 리뷰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 가지로만 좀 누나 S를 요약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헷갈릴까봐 장하게 길게 하면 좀 헷갈리죠. 일단은 매력적인 풀바디 디자인, 예, 이게 총 네 가지가 있는데 풀바디 디자인으로 쫙 멋있다. 예, 보시면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렇게 카메라가 1300만 화소로 이렇게 스펙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냥 1300만 화소가 아니라 오토포커스 카메라 모드를 탑재돼서 좀 더 또렷하게 레이저 포커싱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작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스펙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전에보다 스펙이 무조건 2배로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크기는 좀 선호도가 있긴 하겠지만 5.5 FHD에서 5.7 QHD로 이게 조금 더 디스플레이가 향상됐습니다. 뭐 FHD랑 QHD랑 쿼드 HD랑은 4배 차이가 나죠. 4배란 차이 나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기가 쿼드코어, 예, 쿼드코어를 이전에는 탑재했지만 지금은 이제 옥타코어입니다. 1.8GHz 옥타코어 CPU가 또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도 뭐가 또 달라졌냐면 1300만 화소에서 1600만 화소로 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800만 화소, 이전 모델은 그랬지만 이거는 1300만 화소의 AF 기능도 탑재되고 있어서 조금 더 또렷한 셀피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예, 배터리를 보시면 이게 이전에는 2900mAh인데 중저가 폰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3020mAh로 좀 더 용량이 늘었습니다. 3000mAh대로 이제 용량이 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용량도 향상이 됐고, 그리고 램은 좀 3기가에서 4기가로 또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내장이죠. 내장 용량은 16기가 롬에서 32기가 롬으로 내장도 또 2배 향상됐습니다. 이게 전에는 어떻게 쓴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스펙에 있어서는 이전에 서련은 없지만 스펙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까먹을까봐 그랬는데, 누나 플러스 앱 기능이라고 해서 라디오라든지 어학 기능 반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예, 누나 플러스 앱들이 생겨 있습니다. 이게 잠금 장치, 금고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유틸리티, 라디오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보안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일단 스펙, 그 다음에 누나의 앱 기능, 그 다음에 풀바디 디자인,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 국내 최초로 전면에 1300만 화소를 넣었다. 이런 걸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찬찬히 살펴볼 텐데, 일단 누나 S의 디자인입니다. 색상은 실버 색상이고요. 클래식 골드, 내추럴 실버, 로즈 골드, 어, 프로즌 블루라고 해서 총 4가지 컬러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풀 메탈 유니바디의 스마트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누나 S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5.7인치인데 갤럭시 노트 7하고 동일한 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플래그십인 LG의 V20하고도 동일한 5.7인치입니다. 그렇게 보면 크기가 좀 크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손에 좀 이렇게 들면 좀 큰 느낌이 들었지만 누나에스는 곡선미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약 1000회 정도 이제 정교한 CNC 커팅이라고 해서 컴퓨터 수치 제어인데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는 곡면 글래스는 2.5D 곡면 글래스를 화면과 어울려져서 좀 매끄러운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누나 S는
이게 전작 5.5인치보다 좀 커졌습니다. 5.7인치로. 그렇기 때문에 5인치에서 6인치 사이로 요즘 말하는 이제 패블릿에 적합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강좌, 인강을 듣는다든지 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좋습니다. 더구나 화질이 FHD가 아닌 QH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 좀 더 좋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터치 지문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아닙니다. 버튼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터치만 딱 해도 뚜꾹 하고 열리죠. 제 손가락 바로 인식을 해줍니다. 만약에 터치가 안 되어 있다면 예, 패턴이 먼저 나오는 거죠. 패턴이. 근데 네, 바로 열리죠. 이런 것처럼 손가락을 올려놓으면 바로 지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더구나 제 손가락 왼손 오른손 구분 없이 다 등록을 해두면 이렇게 손가락 오른쪽 왼손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 손가락, 와이프 손가락을 등록을 해뒀기 때문에 와이프가 와서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가락도 등록해두면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왼쪽에 측면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측면에 여기 전원 버튼, 그 다음 볼륨 업 다운 버튼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손을 딱 왼손으로 잡았을 때 검지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심, 예, 유심 넣는 거하고 마이크로 SD 외장 메모리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장 32기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장으로 확장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외장은 최대 2테라까지 지원을 한다니까 용량 걱정 없이 충분히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 깔끔하죠. 왜 깔끔하다고 느끼냐면 예, 보시는 것처럼 초슬림 카메라 덕분인지 튀어나오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냥 평평합니다. 평평. 예. 7.78mm 예. 밀리미터의 두께의 슬림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마이크로 5핀 USB 예, 단자가 있는데 예, 그냥 일반 그냥 충전잭입니다. 충전잭. 예, 충전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단 부분에 스피커 음성 마이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보시는 것처럼 3.5mm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상단, 하단 특별할 거 없고, 여기 전원띠가 좀 보이네. 예, 전원띠가 보입니다. 예, 전원띠가 보이고요. 일단 또 후면을 보도록 하죠. 후면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16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저가 폰은 카메라하고 배터리가 좀 후진데 이런 걸 볼 때는 좀 눈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빠른 초점을 잡기 위해서 PDAF라고 해서 이런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바로 이제 포커싱을 좀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진을 또 찍을 때도 OIS 기능이 탑재돼서 흔들림 없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카메라 기능이 좋아야지만 중저가 폰도 잘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1300만 화소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소가 올라가고 오토포커싱까지 되는 전면 카메라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질이 좋아졌죠. 갤럭시 노트 5 뭐 이런 등등등의 다른 폰하고 비교하더라도 국내 최초로 1300만 화소를 넣기 때문에 화질이 스펙에 이어서 이렇게 좀 더 앞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셀피를 많이 찍는 분들한테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이것저것 찍어 놨으니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면에는 오토포커스도 되고 아웃포커스도 되는 기능이 탑재돼서 셀피에 좀 더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찍어 봤는데요.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빵 사진을 좀 찍었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죠. 1600만 화소의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확대를 해도 디테일이 살아있을 정도로 예, 카메라가 잘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찍은 것도 있는데 예, 이건 밤에 찍은 겁니다. 동영상 플레이로 해줘. 뭡니까? 이렇게 찍는 도중에 줌인을 해서 아무래도 밤에 찍었기 때문에 저조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동영상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밤에도 깔끔하게 그나마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더라도
예, 디테일이, 사진은 진짜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사진이 엄청 좋죠. 예, 이 정도는 돼야 좋지 않을까. 보시는 것처럼, 예, 카메라 사진 보십시오. 예, 예, 이상한 사진 나올까봐, 예, 좀 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폼에서, 예, 꽃도 찍었고요. 이게 찍을 때 카메라를 일단 켜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기능이 켜졌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이고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 모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일반 사진, 아웃포커싱, 파노라마, 인물, 베스트샷, 포토 스탬프 등등등등, 예,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모드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을 딱 눌러주면 이게 예, 제가 잘못 눌렀 자동 눌러주면 전문가 모드라고 해서 전문가 모드가 켜지게 됩니다. OIS를 조정해서 난 조금 더 밝게 찍을래, 예, 엄청 올려줘 IS를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이게 특히나 전문가 모드를 쓰는 이유는 강제로 그렇게 세팅해서 카메라에 찍어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 접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제로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거나 AF를 조정할 때, 예,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만 초점이 안 맞으면 강제로 이렇게, 예, MF인 상태에서 초점을 이렇게 강제로 맞추는 거죠. 예. 네,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UI가 상당히 심플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는 또 이제 여길 봐 이렇게 해서 찍거나 타이머를 걸거나 밤에 찍거나 HDR 뭐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반짝반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보면 이렇게 필터를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요런 색깔 블루로 찍 거야, 네거티브하게 반전을 좀 시켜줘, 아쿠아 느낌, 세피아 모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필터를 적용한 사진을 한번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찍기 전에 필터를 적용해서 이제 어떤 사진인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필터 적용해서 찍거나 후보정 한 사진을처럼 이렇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보면 기능이 나오고 여기에 필터 모드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상당히 깔끔하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찍었죠. 그러면 다시 슝 홈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갤러리에서 사진뿐만 아니라 스냅을 찍어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셀카 찍은 건데 셀카 찍으면 요 정도 나오겠죠. 네, 셀카 얼굴은 좀 못생겼으니, 예,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좀 선명하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제가 동영상에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찍을 때 좀 재밌었던 거 기능을 좀 설명해 드리면, 필터 기능 중에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스케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치, 예, 어안 렌즈도 있죠. 어안 렌즈로 찍으면, 예, 어안으로 찍으면 좀 더 동그랗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드, 근접 촬영, 지우개, 포토 스탬프라고 해서 좀 재밌는 이런 거를 갖다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 기능은 이렇게 좀 자질구리한 기능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사진이 잘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찍어 봤을 때 카메라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아볼 것은 누나에서 있는 좀 특별한 앱이라든지 기능들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공장소에서 웹서핑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만한 연예인 좀 사진을 보고 있다고 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쳐다보기를 바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그럴 때는 프라이빗 블라인더라는 기능을 써보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빗 기능을 켜면 이렇게 커튼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 한 반 정도만 해보죠. 요 윗부분은 블라인드를 쳐둔 상태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보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예, 보이는 정도가, 예, 측면에서 보면, 예, 당연히 옆 사람들은 잘 안 보이겠죠. 제가 있는 블라인드 부분도 이렇게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만 측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생활을 좀 보호하고 싶을 때, 자신이 보고 있는 걸 좀 다른 사람이 보기를 원치 않을 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누나 플러스라고 해서 누나 금고라는 게 있습니다. 좀 패턴을 하거나, 패턴이 틀렸네요. 지문을 하거나 하면 됩니다. 누나 금고는 말 그대로 이것도 개인 보호 기능 중에 하나인데, 사진을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진만 이렇게 선택해서 숨겨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보가 새로 나왔대, 아니면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사진들, 조금 야할 수도 있는 19금 사진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런데 와이프한테는 들키기 싫고 나만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싫죠.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진만 이렇게 모아놓고 내 거야.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 두면 이 사진들은 갤러리에서 빠지게 됩니다. 안 보이죠? 당연히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나만의 시크릿 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 금고 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누나 금고로 들어가면 아무나 이걸 열 수가 없습니다. 지문을 등록했거나, 내 지문 등록돼 있는데, 그럴 때만 앨범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누구나 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사진이 빠졌습니다. 갤러리에는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 누나 백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백업을 해줍니다. 이제 뭐 사진, 동영상 뭐 이런 것도 백업해야 될 것들을 백업해주는 기능이라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 그리고 라디오 기능이라 해서 라디오도 가능합니다. 이어폰을 연결해주면 라디오 채널을 들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더 기능, 라디오 기능 이렇게 알아봤고, 유틸리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등등등이 있는데 유틸리티에도 음성 메모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학 기능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음악 기능 중에서 어학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재생시켜 보면 이렇게 재밌게 음악을 재생시킬 수 있는데, 옆으로 넘겨보면 어학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3초 반복할래, 계속 반복되죠. 3초 반복되고 내가 원하는 부분, 이 부분을 반복해야지. 또 반복되죠. 어학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음악,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좀 반복할 일은 없고요. 어학 공부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게임을 좀 해볼 텐데, 게임의 반응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레이싱 게임이고요. 어느 정도 스펙이 되는지 성능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했어?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누나 S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작 스펙보다 좋아진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요즘은 이제 핏불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키워드가 뜨는데 이런 것에 대중들이 많이 환호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납득할 만한 가격이고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다는 그런 제품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성비는 좋고 가격은 또 납득할 만하고 착한 그런 제품들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핏불 프리미엄 같은 요소를 갖춘 게 누나 S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누나 S 스펙은 전작보다 2배 모두 향상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빠른 CPU, 퀄컴 스냅드래곤 652, 1.8GHz 옥타코어를 탑재하고 있고 내장도 32기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전면이 이제 1300만 화소이고 AF 기능을 더했기 때문에 셀피 찍을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타임이 좀 더 늘어난 3300mAh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방식의 지문 인식 센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지문을 터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중저가 폰인 가격인 56만 8,700원으로 출고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저가 폰의 단점은 카메라랑 배터리 용량이라고 생각하는데 누나 S는 이런 단점이 없는 좀 많이 커버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좋은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